네, 시황센터입니다. 역시 오늘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시장 움직임이 조금 엇갈립니다. 오늘장 초반 일단 세 가지 키워드만 좀 기억하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지속이냐, 그리고 또 하나 중국까지 세 가지 키워드로 시황 상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어제도 145만 원대 넘어서면서 신고가입니다. 오늘도 그 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애플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 애플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급락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6.4% 하락으로 최근 4년 내 최대 낙폭을 보였던 거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0.4%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평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가운데 일단 기술적인 움직임, 피로감이 언급되고 있고 특히 태블릿 PC에서의 점유율 하락 요인도 최근에 특히 오늘 주가 급락의 이유로 일단 풀이는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 그래프 보시면 거의 오후장 들어서면서 더 많이 밀린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됩니다. 6.4% 밀린 530.879달러에서 오늘 애플의 주가는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일단 오늘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입니다. 147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147만 1,000원. 오늘 또다시 시작 이후의 곧장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자, 일봉 차트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외국계 창구에서의 매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점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분봉 차트로 보시면 힘이 지나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죠. 잠시 하락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고요.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144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들도 포인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같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패턴들, 삼성전자 그래도 국내 증시의 힘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 하나 꼽으라면은 외국인 수급의 지속입니다. 어제 장중에 외국인 내내 매도였습니다. 마감 1시간 30분 구간까지도 확실한 매수로의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외국인이 막판에 거의 마감 무렵의 힘을 모두 끌어내면서 1,000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힘이 오늘장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950억 원대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 매도 우위의 주체 역시 국가 지자체입니다. 양쪽의 팽팽한 규모로서 매수와 매도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70억 원가량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상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삼성전자의 에너지가 초반에 집중됐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 가지 포인트로 코스피 지수의 힘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지수 보시면 1948포인트에서 시작해서 1950포인트까지였습니다. 이내 1946포인트까지 잠시 내려가기는 했지만 다시 1950선까지 올라섭니다. 0.16% 상승폭이 3포인트로 크지는 않지만 1950포인트 이상에서의 움직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인트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바로 중국입니다. 업종별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의 힘에서도 이 중국에 대한 에너지를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한 중국 증시의 상황이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 업종들, 기계, 철강, 금속 업종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도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1.4%가 오르면서 32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락앤락은 4분기 실적 염려에 대한 불안감을 일단은 좀 씻어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그 같은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8%대 상승으로 25,1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은 중국 관련주로 좀 묶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11월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발표가 됐는데 상당한 물량으로 판매가 됐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때문이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기대감이 오늘 각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인 에너지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1.5% 오른 23만 원대 다시 올라서네요. 오늘 업종별로 조금 세분화시켜보면 조선주들의 강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가운데 STX조선해양도 3.9% 현재 상승으로 꾸준한 상승폭 유지되고 있고요. 7,14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는 확인해봤는데 자,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많이 아쉽습니다. 497과 498포인트.
강하지는 않지만 강보합권에서 조용히 그 힘이 유지되는 듯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49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0.26%, 1.3포인트 밀린 495.19포인트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수급 때문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입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 잠시나마 순매수 전환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현재는 17억 원 정도의 외국인 순매도가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75억 원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만 100억 원 수준의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종목들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성 LST 한국실리콘 회생 절차 들어갔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주가 상한가에 올라서고 있고요. 참고로 S오일의 주가도 1% 전후에 동반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LG전자와 삼성 SDI 이 두 종목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밀립니다. 이유가 담합 혐의로 국내에서는 LG전자와 삼성 SDI 포함해서 글로벌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각각 LG전자가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삼성 SDI가 2천억 원 정도의 물량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는데 일단 그 같은 부담 소식에 주가가 크게 밀립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거래소가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요. LG전자에 대해서는 이번 과징금 담합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걸겠다라는 보도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이 같은 어찌 됐던지 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장에서는 불안감,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가 2.4% 하락, 73,300원대로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 SDI가 1.95% 밀립니다. 15만 1,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양옵틱스 일단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반등했습니다. 7에서 8%대까지 초반 상승을 했는데 지금 조금 다시 힘이 빠집니다. 보합권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웅진코웨이는 연말 배당 안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내년 1분기에야 비로소 배당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묻기로 했다까지의 결정만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실시하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올 연말에는 현금 배당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시장은 다시 다소 실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4만 원대 조금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고 있네요. 자, 웅진코웨이까지 해서 현재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